자, 토론토와 템파베이의 3연전 이 두 번째 경기였죠. 오늘 경기에서는 토론토가 4대2로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떻게 이긴 거야? 오늘 경기 사실상 이 템파베이가 2점밖에 낸 게 참 의아할 정도로, 사실 템파베이가 이런 팀이 아닌데 오늘 경기 이 잔루를 정말 많이 남겨두면서 쉽지 않은 경기를 가져갔었던 템파베이였습니다. 템파베이 레이스가 메이저리그, 특히 아메리칸 리그에서 팀 득점 상위권인 팀인데, 그렇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 결정적인 순간에서 못 치는지 모르겠는데 토론토를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좋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경기 이제 만우아 선수가 네. 물론 6이닝 동안 2실점, 실점은 굉장히 적게 맞아요. 내줬습니다만 볼넷을 무려 6개나 내주는 이 재구난적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경기 마지막에 로마노가 3연속 볼넷 내줄 때 이거 터지나 했어. 이번에는 못 넘는다. 이번에는 못 넘는다 했는데 네. 어떻게 막아냈는지 참. 그러게. 토론토가 이렇게 운도 따라줘야 돼. 막판에 사실 이제 이 순위 경쟁이 거의 이제 막바지로 흘러가는 이 상황에서는 이 그동안 사실 이 토론토가 좀 운이 없었던 부분도 있었잖아요. 분명히 있었죠. 네, 그게 이제 막판에 약간 어떻게 볼넷을 11개를 내주고 이길 수가 있는지 좀 의아한 그런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경기 내용을 간단하게 짚어드리자면 만화가 어쨌든 6개의 볼넷을 허용을 했지만 6이닝 동안 2실점으로 잘 막아줬고요. 이어서 뭐 나머지 불펜 투수들도 볼넷은 다소 많았지만 3이닝을 무실점으로 지키면서 템파베이 타선을 2점으로 막은 점이 주요했고, 그렇죠. 타선에서는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가 오늘도 멀티히트를 치면서 다시 한번 타율을 3할 2푼대로 높였고요. 구리엘 주니어가 21호포를 쏘아 올렸고, 네. 비셰과 테오스카가 적시타를 치면서 4대2로 신승을 거둘 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이제 어제의 패배를 딛고서 토론토가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포스트 시즌 진출 확률도 66.5%로 조금 늘렸고, 웬일이야. 이 양키스는 이제 38.5%, 이제 서서히 좀 양팀의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게임차, 이 보스턴이 1.5게임 차로 지금 와일드카드 1위고, 이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위죠. 양키스가 0.5게임 차로 지금 2위를 지키고 있는데, 이 남은 일정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는 이제 양키스와 토론토의 이제 진출 확률 차이가 조금 이제 벌어지고 있다. 그렇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스턴은 반면에 6연승을 달리면서 현재 1.5게임 차이로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1위에 올라 있고요. 맞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오늘 승리를 거둔 토론토 블루제이스지만 이 어제 경기였죠. 사실은 조금 이 간담이 서늘한 그런, 토론토 입장에서는 간담이 서늘한 그런 장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3자 입장에서 보자면 좀 재밌기도 하고. 네. 무슨 일이었죠? 어제 경기 이제 토론토와 템파베이 홈에서 열린 경기였잖아요. 이제 6회 말 키어마이어 선수가 이제 3루 쪽 내안타를 치고 이게 뒤로 송구가 빠지는 상황에서 이 3루 돌아 홈까지 이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제 태그 아웃을 당하고 말았는데, 그렇죠. 이 순간 이제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제 알레한드로 커크 선수의 암밴드에서 무슨 종이 하나가 또 뚝 떨어졌습니다. 그걸 이제 키어마이어 선수가 이렇게 두리번 이렇게 하다가 그걸 씩 잡아가지고 더그아웃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코치에게 이걸 건네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상대 타선의 공략법이 담긴 이제 게임 플랜 노트였다. 이게 사실 이 포수들 그렇죠. 이렇게 여러 번 하고 볼 배합할 때 활용을 하는 자료인데, 그게 고스란히 템파베이에게 넘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폴 후버 필드 코디네이터에게 건네는 모습이 이제 카메라에 포착이 됐었는데, 이게 이 뭐 토론토 관계자가 얘기하기로는 상대가 갖지 않기를 원하는 카드가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 카드다. 진짜 뭐 이 경기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더군다나 이 경기가 3연전의 첫 경기였잖아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경기, 이제 세 번째 경기에 있어서도 경기를 풀어가는데 좀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요런 이 중차대한 이 중차 기미를 이제 누설한 그런 장면이 좀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때 키어마이어가 몰랐다고 일단은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키어마이어가 마냥 거짓말을 한 게 아닐 수도 있는 게, 이제 외야수들도 보통 쪽지를 이제 뒷주머니에다 넣잖아요. 본인의 건지 누구 건지 모르고 일단 주웠다고 해요. 그 말을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딱 실컷 봐도 외야 포지션 그 카드라 뭐 상대 뭐
뭐 타자 상대하는 그 카드랑 당연히 다르게 그리고 자기 외야수 카드는 자기가 어떻게 생긴지 다 알 텐데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돼? 뭐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폴 후버시 있잖아요. 네. 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손 이렇게 내밀더라고. 카메라를 보시면 이게 경기 영상을 보시면 뒤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미는 게 이제 보입니다. 이 더 재밌던 게 있어요. 이거를 당연히 없잖아. 어디 갔어? 이 커크가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이제 더가운데 가가지고 저 이거 잃어버렸어요 이러니까 이 토론토 더가운데에서 이거 다시 달라고 좀 배트보이 보내가지고 근데 안 줬대요. 그러니까 야 어쨌든 지금 우리 로비레이 공략 못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이게 거절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결국에는 그날 경기 6대4로 이제 템퍼베이도 승리를 거뒀고 공교롭게도 이 6회 요 장면이 있은 후에 이 템퍼베이가 추가점 2점을 더 내면서 경기를 또 뒤집지 못했었던 토론토입니다. 뭐 어쨌든 오늘 만나가지고 사과를 했다고는 해요. 네, 그 케빈 캐시 감독이 일단 이 몬토요랑 인연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수석 코치 출신 아니야. 몬토요 감독이랑 뭐 에킨스 단장이랑 이제 이 피트 워커 투수 코치한테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어제 상황 한번 짚어봅시다. 키어마이어가 뭐라고 했죠? 키어마이어가 너무 정신없이 일어난 일이다. 이 홈 쇄도 과정에서 정신없이 일어난 일에서 무슨 종이 조각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무슨 일인지 뭔지도 모르고 주웠다. 내 것인지 아닌지도 몰랐다. 근데 이제 하지만 집어들었을 때 이거 토론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동시에 나는 그걸 다시 이제 널어놓거나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닌 것을 깨닫자마자 이제 코칭 스태프에게 전달했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토론토 선수단은 결국에는 이제 돌려달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돌려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꽤나 또 선수단은 또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케빈 캐시 감독이랑 몬토요 감독이랑 대화라고는 하지만 사실 좀 고성이 오가는 장면도 좀 있었어요. 근데 뭐 이제 그 경기 시작하기 전에 이 타격 연습 이제 같이 보잖아요. 뭐 그때 또 이제 캐시 감독이랑 서로 이제 웃으면서 또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캐시 감독도 경기 전 인터뷰에서 이제 우리가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다. 캐시 감독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에킨스와 몬토요 워커 투수 코치에게 사과를 했고 만약 내가 레이와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이상적이지 못했었던 행동에 사과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몬토요 감독도 뭐 다리에 물이 지나가듯 이미 다 지나간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좋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경기의 승패는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크게 볼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요? 왜냐면 이 본인 타선에 대한 약점은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고 상대팀도 알고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뭐 특별한 정보라고 해봤자 사실은 거기서 거기라는 거지. 볼배합도 당연히 그렇게 던져야 되는 건데 문제는 그걸 할 수 있는 투수가 있고 그렇죠. 없는 투수가 있는 거죠. 일단 그걸 실행하기 위한 제구력도 필요로 하는 거고요. 투수에 따라서 볼배합에 당연히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걸 알아도 못 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몬토요 감독도 이제 웃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이제 레이 선수 뭐 투구 패턴 이런 거 달라진 점 분석을 했을 때 뭐 어차피 비슷하다. 뭐 몸쪽 혹은 이제 높은 코스 하이 패스트볼에다가 몸쪽에 슬라이더 떨어뜨리는 거 다 마찬가지고 좌타자일 때 우타자일 때 좀 상대법이 다를 정도인데 어쨌든 토론토 입장에서는 거기 이제 볼배합이라든지 상대 뭐 타자를 상대하려는 그 전략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수비 포지셔닝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담겨있는 카드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처음에는 당연히 멘붕이 오고 불쾌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현지 반응도 언론의 반응들도 좀 둘러다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USA 투데이 같은 경우에는 키어마이어는 의도하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야구 경기에서 볼 수 없는 게임맨십의 선을 넘었다. 뭐 야구팀은 승부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스포츠맨십과 정정당당한 경쟁을 보이고 싶었다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카드를 돌려주거나 심판에게 주었어야 했다. 이후 인터뷰를 통해서도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게 이제 토론토가 화난 이유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뭐 확실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정정당당한 경쟁이 스포츠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죠. 남의 팀의 작전을 이제 어쨌든 그 당긴 쪽지가 흘렀을 때 그걸 마치 훔치듯이 그러니까 점유물 이탈 그렇지 점유혁명 그치 비슷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논지에서도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의견도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의견은 이게 야구 경기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점을 좀 더 주목한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에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사인 훔치기가 있어 왔고 그에 따라 상대 팀들도 정보를 지키는 데 애를 썼다.
근데 이 상황은 토론토의 불평처럼 느껴진다.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종이를 집어드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만약에 그 정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으면 상대 바로 앞에 떨어뜨리기 쉬운 어딘가에 무언가에 기록하지 말았어야 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흘린 놈이 잘못이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쪽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사인 훔치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들렸을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전자 장비를 이용해서 훔치는 거, 이거는 선을 넘었다. 그렇죠. 하지만 2루 베이스에 있는 주자가 투수의 사인, 포수의 사인 훔치는 거는 야구 역사상 정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있었던 그치. 일이고, 지금도 있었던 일이잖아. 초창기 야구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쪽지 훔치는 거랑 사인 훔치는 거랑 뭐가 다른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도 너무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키어마이어가 죽일 놈이냐, 또 그것도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 왜냐면 휴스턴이랑 차이점이 있잖아. 그쵸. 이 휴스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기기를 활용해서 이제 사인 훔치기를 했었었고, 또 기본적으로는 이 커크 선수가 지니고 있었던 카드를 흘린 것, 그리고 키어마이어가 그걸 주워간 것 이후부터 이 상황이 진행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해법이 나왔어. 부딪혀도 안 떨어지는, 강하게 붙여놔야 된다. 이제 그러겠죠. 뭐 그렇게 하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고의로 어쨌든 키어마이어가 뺏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홈충돌 상황에서 흘린 것을 주워가지고 가져간다는 게 이제 스포츠맨십에는 조금 어긋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캐시 감독도 좀 사과를 했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어차피 일회성으로 일어나는 이벤트잖아요. 지속적으로 전자기기를 통해서 남의 사인을 훔친 다음에 막 쓰레기통을 두드려서 치는 거는 계속 할 수 있는 행동인데, 그렇죠. 부딪혔을 때 일단 그 사인 종이가 떨어질 확률은 매우 낮고, 그치. 그걸 고의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발성 행동이기 때문에 뭐 이제부터 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의도했느냐 의도하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훔쳐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올라? 이 종이 뭐야? 이러고서 주워 갔는데 이게 또 이제 상대방의 정보가 담긴 그런 기밀이었는데, 야 너네 그거 주워간 거면 다시 돌려줘. 여기에 있어서 안 돌려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더 문제가 된 거지. 그렇지. 여기에 있어서 이제 이 가져간 과정에 있어서는 이노세리스, 그 팬그래프의 칼럼니스트 있잖아요. 그렇죠. 세리스도 이제 디에슬레티. 디에슬레티로 갔죠. 네. 그 이노세리스도 모든 뭐 대부분의 야구 선수들이 그 상황에서 가져가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팀에 일단은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워가는 것을 선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정정당당한 행위냐고 하면 또 아닌 거니까, 아무튼 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참 야구가 그래요. 속임수가 많아. 그렇죠. 뭐 사인을 훔치는 것도, 누누 유감을 훔치는 것도 분명히 야구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뭐 그 밖에도 올 시즌 많은 화제가 됐던 이제 좀 접착성 물질을 사용해가지고 마찰력을 높인다던가. 그렇죠. 사실은 팬들은 잘 알지 못하는 행위들이 야구장 내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 종종 팬들이 실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더 공정한 경쟁에 초점을 맞춰서 선수들이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이걸 보면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토론토가 어제 경기에서의 패배를 또 다시 딛고 승리를 거뒀다는 점이 일단 고무적인 것 같고요. 네. 이제 내일 3연전도 마지막 경기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내일 경기 스포티비 메이저리그 중계 예고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스포티비에서는 한국어로 총 4경기가 중계될 예정이고요. 토론토 대 템파베이 대 이 마지막 경기는 새벽 4시 10분에 김영중 해설위원님 그리고 김민수 캐스터가 중계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이제 현우 기자도 중계하죠? 그렇죠. 저는 오늘 다저스 대 콜로라도전을 중계를 했는데요. 네. 내일도 제가 중계가 예고돼 있으니까 이 경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또 내일 또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